의견 차이가 있고 뭐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수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웬만해서 과량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돌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돌? 신장 결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건데, 사실 물을 하루 1리터 이상 드시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대부분이 신장결석 원인 1번이 이제 물 섭취량이 부족이니까 소변을 적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해결책은 뭐 구연산 같이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1번은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물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에 1리터. 그 정도만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조그만 어떤 결석이 슈퍼 세츄레이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작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다 나가버리죠. 비타민 C가 신장결석의 원인은 맞지만 신장결석을 고생할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충분히 먹어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저는 한 3리터 이상 먹는 거는 좀 물독성이라고 해서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저는 2리터 정도까지 맥스 해도, 저도 2리터 먹어봤는데 하루 종일 오줌을 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리터, 2리터 사이 정도, 그러니까 최소 1턴 먹자 이 정도로만 권하고 있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한계가 12g 정도가 한계거든요. 뭐 사람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좀 피로감이 심할 때는 비타민 C 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3g 이상 먹으면 이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타민 C가. 비타민 C가 산이잖아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을 자극해서 변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설사라기보다 음식물이 한번 위랑 소장을 지난 다음에 대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간 죽 같죠, 약간. 그런데 그게 대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이 되기 전에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자주 보게 되고, 설사나 아니면 무름변을 보게 되겠죠. 그게 불편한 건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한 번에 3g 이상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해요. 패키지 보면 최대 3g이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가루로 된 거 보면 3g이죠. 그래서 이제 2g짜리 나오고 그런데, 뭐 그게 힘드시면 반씩 드시면 되죠. 그리고 1.5g씩 자주 나눠 먹으면 됩니다. 암 치료 목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최소 체중당 1 이상 해야 되니까 먹는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사로 해야 됩니다. 50g에서 80g 이상, 100g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이제 염창환 병원에서 염창환 원장님이 모든 사람이 비타민 C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알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연구 진행 중이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내가 비타민 C의 고용량을 했을 경우 암 치료에 효과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뭐 굳이 메가도즈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비타민 C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하루에 뭐 이제 1g씩 나온 거 많잖아요. 1000ml짜리 그런 거 해서 하루 3번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하루 3번 먹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유일하게 뭐 신장 결석, 그게 유일한 부작용인데,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물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그 정도 먹는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물을 안 먹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제 없는 거죠. 몸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물을 적게 먹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수분 섭취는 이제 건강관리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또 중요한 점이 이런 커피 같은 녹차 같은 이제 식물에서 우려내서 먹으면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영양분의 흡수를 좀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한 다음에 바로 커피를 먹는다 이런 거는 내가 먹은 금속 이온 있죠? 그런 이온들이라던가 비타민 흡수를 좀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뭐 쉬운 예가 시금치죠, 시금치. 시금치 같은 경우에 철분이 풍부하다, 뽀빠이에 뭐다 하는데, 시금치는 옥살산이라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분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흡수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똑같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곰탕, 뼈를 우려낸 곰탕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칼슘 보충이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비타민이나 이런 거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뭐 항암제도 뭐 공복에 먹으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식후에 먹으라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식후에 먹으면 속쓰림이 좀 적죠.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이라던가 뭐 고용량 비타민 B 같은 거는 먹으면 좀 미식미식거리고 울렁울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복에 먹으면 더 울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공복에 먹는 것은 이제 위가 비었을 때 먹고 1시간 정도는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순수하게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셀레늄이 대표적이죠. 뭐 다른 비타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상호작용, 음식끼리 그 영양 성분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꼭 식후에 드세요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상관이 없다던가, 아니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준다던가, 뭐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건 식후에 먹어도 되는 거고, 속쓰림이 심하거나 이런 것도 식후에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